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로 발사했는데 발사 현장에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데리고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자홍 차장님, 네. 이 김주애의 행보가 연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김주애를 자꾸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내세우는 이유가 그 김주애 뒤에 숨어 있는 ICBM, 특히 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것이 지금 굉장히 대량 생산돼서 실전 배치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구심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한반도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만약에 이 ICBM이 실전 배치가 돼서 실제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북한이 가졌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워싱턴이나 뉴욕이 ICBM 공격을 맞을 각오를 하고 한반도의 상황에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도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태평양 건너 멀리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과연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느냐, 우리 시민의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ICBM은 남한에는 직접적인 타격 위협은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보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대응 태세가 크게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북한 ICBM 발사, 이것은 시험 발사인지 아니면 실전 배치를 위한 실제 타격 훈련인지에 따라서 그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천진난만한 10살짜리 김주애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ICBM이 과연 누구를 노리고 있고 무슨 의도로 저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우리 안보 당국이 따져보고 그거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장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를 공개 활동에 대동한 것이 이번으로 7번째 정도 됩니다. 한 번 빼고는 대부분 군 관련 행보에 대동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군 관련 간부로 성장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군 관련 간부 이상의 어떤 자리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0살짜리 딸이거든요. 10살짜리 딸을 이렇게 무기를 발사하는 그런 장소에 대동하고 나선다. 이건 거의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뭔가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딸을 이런 장소에 데리고 나온다. 결과적으로 저는 김주애를 통해서 북한의 권력은 김씨 일가 것이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고 이것을 더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군 관련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에 딸을 대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열병식에서 이미 이 12기의 이 ICBM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미 발사의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 발사가 어떤 시험의 발사였던 성격이 아니라 실전을 배치하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이제 실전에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놓은 것이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미국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더 이제 뭐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북한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사실은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북한까지 이런 어떤 분쟁의 과정 속에 같이 연루가 된다면 사실상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빨리 북한을 대화의 어떤 테이블로 끌어내야 될 필요성이 좀 더 발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장님께서 김주애의 그런 후계자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토론하면서요, 계속 ICBM보다 김주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저는 관심 돌리기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저는 후계자라기보다는 세 가지 의도로 봐요. 첫째는 이제 그 백두혈통으로 사세
4대 세서까지 간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ICBM이나 핵무기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자위권으로 미래 세대의 상징. 이게 두 번째 의도고, 바로 세 번째가 호전적인 이미지를 약간의 그 희석시키는. 지금 이제 ICBM보다 김주의 이야기로 제가 토론하는 것도 벌써 이게 좀 희석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이제 의도고요. 북한은 결국 이제 그 우리 봉건제 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 이후에 신라 때 여왕 세 분 외에 고려 조선 100년 동안 여왕이 없었어요. 저는 여자 후계자로는 이게 그 북한 체제 유지가 어렵고, 결국 이제 그 아들이 지금은 베일에 가려 있지만, 지금 제가 이게 여러 북한 전문가 확인해 본 바로는 후계자는 게 아직 섣부르고, 저는 후계 구도보다는 그런 세 가지 이유로 계속 등장하고 있다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원래 관측은 고도와 비행거리가 화성 17형과 11월에 쐈던 화성 17형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화성 17형을 쏜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구자웅 차장님, 네. 이 지금 고도라든지 거리를 보면 상당히 17형과 유사한 그런 기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사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최대 고도가 지금 5,768km고 날아간 거리가 지금 989km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조선중앙통신이 이번 화성 15형의 경우에는 이 비행 시간이 4,015초라고 시간까지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1시간 이상 이 날아갔다. 즉, 이 대륙을 넘나드는 태평양을 지나서도 충분히 날아갈 만큼 이 채공 시간이 길었다라는 것을 지금 북한 당국이 이 시간을 명시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동해 목표한 지점에 명확히 타격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 발사라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과연 완성이 됐느냐, 이것을 지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관계 당국,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한미일 이 정찰 자산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번 화성 15형의 어떤 시험 발사가 실제 대기권에 재진입해서 목표 지점을 타격했는지 이 여부를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북한 발표대로 대기권 재진입이 어느 정도 성공했고 목표 지점을 타격했다라면 앞으로의 어떤 그 북한의 ICBM은 실전 배치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저한 이 대비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그 미사일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실험 단계일 경우에는 국방과학원이라는 곳에서 이 실험 발사를 보통 진행을 해왔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번에는 미사일 총국입니다. 미사일 총국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보이시나요? 뭐 제가 보기에 조금 전에 그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요, 이미 이제 그 시험 개발은 끝났다. 옛날에 화성 17형도 3번이나 다 이게 시험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대로 이제 그 실전 전투 능력, 네. 실제 이게 북한의 최정의 군대 아닙니까? 여기서 그 이제 개발은 끝났고 실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미사일 총국에서 관할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